예, 저희가 뉴톱10 시작하기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오늘 새벽 1시쯤에 귀가했습니다. 사실 실제 조사는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검이 내일 월요일 날 오전에 또 나와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시죠.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실장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소한 평론가. 사실 과거에 여러 대통령들 그 검찰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송구하다, 죄송하다 뭐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청사에 나올 때도 귀가할 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걸 놓고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조사가 어저께 15시간이나 청사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옥신각신 끝에 실제 조사는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조사 날이 나는 거에도 최종 사인을 안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오늘 다시 나와서 내일 나와라고 했는데 못 나오겠다고 하고 자, 내일 못 나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걸 법꾸라지 행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완전히 피의자 신분이고 세계 특검을 사실상 본인이 거의 다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든 특검이 지금 하는 게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방어권이나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긴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의 방어권 행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저도 아쉬웠던 점은 그 불출석의 공개 여부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까지 실랑이를 할 일이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빠르게 어쨌든 전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도 지금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15시간, 물론 조사는 5시간 받았다 하더라도 청사에 머무른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이었다 그러면은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차원도 좀 배려 특검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안 나가면은 특검이 또 한번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갖고 출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7월 3일 이후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김진욱 전 대변인 대리인단의 입장문은 이래요.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형소법에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나는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싶지 경찰한테 조사를 못 받겠다. 게다가 그 경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한남동 관저 있을 때 나 잡으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고발자한테 우리가 조사를 받느냐. 이거는 때린 사람, 이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특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특검 구성원의 일부가 지금 조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피의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원하는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결정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박창환 총경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조사 때, 1차 체포 시도 때 그때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2차 체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법정 그 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호처의 그 지휘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피로 또는 법적인 방어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 중에
지금 이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예. 세 개의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에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더 나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송진호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더욱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경찰 지휘에 있는 분은 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경호처의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아주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인 경찰분께서는 조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정건희 대변인, 아까 예. 제가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이 발언조차도 사실 이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좋아하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반 국민들은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의 자세가 맞는가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인 법상식 그리고 국민이 갖고 있는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할 수 없는 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또 자신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측면에서 이런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 국민 여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엔 특검이라는 게 170일간 최장 할 수 있습니다. 예.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피의자를 한 곳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성과물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의 방어권, 또 특검은 본인이 갖고 있는 스케줄이 다르겠지만 그걸 잘 절충하는 게 결국에는 특검의 성공 열쇠가 달려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또 그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입장 표명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